최근 멈출 줄 모르고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 지난 10년간 대장암 환자는 2.5배나 증가했는데 세계암연구재단은 붉은 육류와 육가공 식품 등 지나친 육류 섭취가 대장암의 발병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인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 권고량을 넘어섰다. 암에 관해서는 하루에 60g 이하로 섭취하라는 것이 국제적인 권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건강영양조사에 보면은 2005년도에 95g인데 2008년도에는 이제 100g에 가까워졌어요. 육류뿐 아니라 과다한 음주도 대장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범주, 즉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에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며 다른 암보다 치료 효율이 높고 예후가 좋다. 대장암 극복에 희망은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대장암 정보 지금 만나봅니다. 모범 택시 기사인 올해 64살의 이진호 씨. 그는 30여 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7시나 6시부터 한 10시까지 하죠. 그러나 몇 개월 전 평화롭던 그의 삶에 대장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다. 평소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딸 셋을 모두 출가시켰다.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었을까?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암이 간, 폐 등으로 전이돼 있었다. 편에 혈이 나온 거는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한번 가끔 가다 나온 게. 근데 또 괜찮아요. 안 나와요. 편이. 피가 혈흔이 안 나오고 계속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또 그냥 일하고 술 먹고 또 이렇게 다녔죠. 운동하고.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소식에 가족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딱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갔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거짓말인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도 또 아닐 거야 그냥 그러는데 또 다시 가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평소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육류는 좋아하지 않았던 그. 다만 일 끝나고 매일 마신 술이 걸린다. 후회되는 거 있죠. 술은 이 며칠에 한 번씩 먹는 게 좋다는데 매일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매일 그냥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또 먹고 그게 자주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몸에 나쁜 것 같아요. 자주 먹은 거죠. 며칠 후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전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좀 설친 것 같아요. 잘라고 노력은 했는데 좀 설치더라고요. 더 잘해주실 거니까. 네, 아빠. 네, 우리 생각이 있는 거.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가족들.
수술실 앞에서 한참 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의 대장암 투병 생활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항문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상당히 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다. 수술 전 찍은 CT상으로 암은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 이대로 수술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았다. 2달 동안 28차례 치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수술로 암을 떼어내는 과정만 남았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검사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간에 전이가 한 서너 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같은 경우에 직접 먼저 수술하기보다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 다음에 그 덩어리를 좀 줄이고 간에 대해서도 찔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 좀 항암 치료 효과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직장암은 다 수술을 해서 항문도 다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간 수술하는 팀에 오셔서 간 절제를 할 예정입니다. 간은 대장암이 전이되는 가장 흔한 장소다. 간 전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몇 개월 내에 간 대부분의 암이 진행돼 사망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간을 절제하는 것. 수술 전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다행히 간 절제 수술이 가능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행인 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물 치료 잘 가능해서 여기 저희가 해주면 미역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적 치료는 끝이 났다. 남은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노력. 대장암과 싸우는 그의 새로운 주행이 시작됐다. 서구인들의 대표적인 암으로 여겨졌던 대장암. 하지만 최근엔 한국인에게 더욱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됐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연도별 대장암 진료 환자 추이를 보면 대장암은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대장암이란 무엇인가? 소장 끝에서 항문까지 1.5m 이르는 소화기관을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생기는 암을 통칭해 대장암이라고 한다. 또한 직장에 발생하는 암을 직장암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장암은 암이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 1기, 장의 근육층에 뿌리를 내리면 2기, 림프절을 침범하면 3기, 그 이상 전이가 되면 4기로 판정한다. 대장암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와 방어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험인자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것들은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고칼로리의 음식들, 비만, 그다음에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방어인자로 알려진 예를 들자면 고식이섬유, 그다음에 이 적절한 체중 관리,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고칼로리를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견지한다 그러면 대장암 발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암의 발생은 특정한 환경 변화가 시작된 후 20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인의 경우 육류 섭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 그렇다면 한국인의 경우 육류 섭취가 대장암 발병의 주요 원인일까? 국내 한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 1000명과 비대장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거기에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하루에 에탄올 섭취량이 30g 이상일 경우가 되면 30g 이상이라 그러면은 하루에 반병 정도를 매일 마시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60g, 즉 하루에 한 병을 꾸준하게 마시면은 그렇지 않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 증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육류 섭취량 증가와 더불어 과도한 음주량. 문제는 한국인의 30%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즉,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실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인은 술을 마실 때 안주로 삼겹살 등 고기를 주로 먹는데 이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더욱 높아진다. 육류 섭취는 특히 적색류,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이런 적색육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공인된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음주, 알코올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 그 위험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대장암 조기 진단이 늘고 있다. 1기 수술 환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들어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04년부터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조기 진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대장암은 60세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심각한 것은 최근 그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대장암이 잘 생깁니다. 실제로 60대 환자들이 가장 그 대장암 환자가 많고요. 그렇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젊은 연령, 40세 이전의 젊은 연령대의 환자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대장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데이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37의) 한창 젊은 나이인 홍수진 씨에게도 대장암은 예외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직장 쪽에 암이 생겨 며칠 전 수술을 받았다. 몸에 약간 선홍색의 피가 붙였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치질인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을 돼가지고 변에 피가 섞였는데 약간 검붉은 변으로 색으로 나오더라고요. 피 색깔이, 혈변이. 그래서 이제 가봤죠, 병원에. 겁이 나서. 식습관이나 체질적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수진 씨. 그녀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했죠. 그냥 울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저 때문에도 받고, 저 집에 또 이제, 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17년 동안 아버지 모신다고 힘들었지. 네. 나이를 봐서는 이런 병이 올 나이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처음 발견 당시 그녀는 간 전이가 의심되고 암이 직장에 위치하고 있어 항문 보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2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을 했다. 다행히 암은 간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수술 결과는 좋았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다.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밝게, 맑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대장암의 90% 이상은 대장에 있는 작은 혹인 용종이 몇 년이 지난 후 암으로 발전된다. 하지만 대장 용종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올해 62살의 김동섭 씨. 오늘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는 5년 전 받은 대장 내시경 검진에서 천만다행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해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암덩어리를 잘라냈다. 옛날에 술 많이 먹었죠.
근데 많이는 안 먹고 보통 뭐 소주 한 병 반 이렇게 먹고 그러지. 그거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먹고 그러지. 동섭 씨는 암덩어리를 떼어낸 후로도 꾸준히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는 5년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 검사에서도 그의 대장에서는 용종이 2개나 발견돼 바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다. 암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기 직전에 시행하는 대장 정결 작업이 있습니다. 즉 대장에서 변이 차 있으면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변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4리터 되는 용액을 다 먹어가면서 화장실에 다니시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정이 힘듭니다. 나중에 힘듭니다. 하지만 쉽게 검사할 수 있다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하고요. 발견만 되면은 치료 효과가 아주 높다는데 아주 뜻이 있습니다. 동섭 씨는 대장 내시경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기에 불편함을 이겨내고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절제했던 생활 습관도 바꿨다. 담배 끊었어요, 우선. 담배 끊고 생활에 좀 절제가 좀 있었지, 저는. 운동은 뭐 한 일주일에 한 3번씩 걷고, 식이요법은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5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최종순 씨. 그녀는 수술 후 식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식탁 위에는 늘 제철 음식들이 가득하다. 진단 받고서 바로 저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했고 야채 위주로 먹었고 집에 인공조미료는 없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암이 왜 걸리냐 그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조금 심하게 받았어요. 대장을 다 잘라냈기에 그녀는 밥을 먹을 때 100번 이상 꼭꼭 씹는다. 대장암 3기 말 판정을 받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냈다. 분석해보니까 운동을 너무 안 했어. 암에 걸린 거는 이제 정말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혹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은 이제 5살이죠. 제가 만 5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앞에 50을 뺍니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걸 알기에 절대 쌓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병원. 암 환자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 노래, 마술 등을 선보이며 친구가 된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오히려 남을 위해 봉사를 시작한 그녀.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스스로의 행복도 얻고 있다. 그녀는 암 환자들과 자신의 병을 나누기도 한다.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진솔하게 다가간다. 다니는 거예요. 바로 살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지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안 보여도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여자분이나 이렇게 깨끗하고 이제 남자는 뭐야 보이는 게 좋지. 아니 아버님 저도 이거 했었어요. 꼭 씹어서 드시면 병원에서 주는 소화제. 그녀는 이렇게 더불어 나누면서 대장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암은 초기 암은 살 수 있고 말기 암은 죽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은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겠다라는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기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너 갈 데 없어서 나한테 왔어? 내가 친구해줄게. 우리 같이 잘 놀자. 우리 건강하게 늙어 죽자.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58살의 김상혜 씨. 그녀는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계속돼 친구의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는 그녀. 그 결과 큰 덩어리의 암이 대장의 세 곳에서나 자라고 있었다. 이 왼쪽 눈인데 이렇게 콩알만큼 그 기미가 끼는데 그때부터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뭐 변비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병이 오리라고도 생각 안 했는 거고. 30여 년 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 그녀가 대장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 덕분. 평소 삼겹살 등 육식을 즐겼던 그녀 가족은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또한 암에 좋다는 음식과 생활 습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암을 극복해 나갔다. 그 전에는 굉장히 뭐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걸 잘 먹었어요. 주로 이제 육류를 참 좋아했죠. 애들도 이제 그때는 한참 뭐 자라고 이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류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소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돼지고기 쪽으로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집에서는 거의 고기를 안 먹어요. 이 습관을 거의 완전히 이 채식 위주로 바꾸는 거죠. 대장암과의 싸움을 시작하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운동이었다. 수술 후 6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수영, 요가 등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었죠. 너무 기운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한쪽 다리로 쓸 힘도 없었지만 조금씩 이제 20분, 30분 이렇게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체력이 옛날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대장암이라는 무섭고 긴 터널을 탈출하고 있는 그녀. 앞으로도 꾸준히 체력을 키우며 자신처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 운동을 안 하면은 더 내가 침체되고 힘이 없으니까 그 살아있는 나라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또 내가 체력이 따라준다고 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하는 대장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지나친 육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대장의 변이 오래 머무르면 발암물질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때문에 활발한 대장 활동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 대장암 한 20% 정도 예방한다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16% 정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대장암 발병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걷는다거나 또는 요새 등산들도 많이 하시고 뭐 가까운 곳에서 배드민턴 하신다거나 뭐 가볍게 조깅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변 습관의 변화나 항문 출혈이 있을 경우 내시경 검사는 필수다.